그럼 지금부터 사전채무조정 신청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노정민 심사역입니다. 오늘은 사전채무조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제도는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인데요. 약정이자율 30에서 70% 이나 및 최장 10년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채무조정 신청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 단기연체 정보는 사라지며 심사 기간 동안 연체 일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채무조정이 중단되면 처음 신청했을 때의 연체 일수가 다시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 결과 지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심사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금융회사와 협의해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정보상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원리금 상환 방식입니다. 따라서 초기 변제금에서는 이자 비중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추가로 돈을 미리 갚는 선납의 경우 각 회차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선납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전액을 한 번에 갚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연락해서 남은 금액과 입금 방법을 확인한 후 상환하셔야 합니다. 또 금융회사가 사전채무조정 신청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출 정보가 변경되면서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확정 이후 미납이 누적되어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해서 바로 신용거래가 원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사전채무조정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더 많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또는 신용플러스 앱을 통해 상담 받아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김예슬 심사역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비 납입 계좌와 예납금 납입 계좌는 서로 다른 계좌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비 또는 예납금이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채무조정 심사가 중단되며 반송 후 재신청은 반송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가능합니다. 정확한 월 변제금은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로 확정되며 합의서 체결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월 변제금이 예납금보다 큰 경우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납입해야 하며 확정된 월 변제금이 예납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환 처리 후 남은 잔액이 다음 회차 월 변제금으로 충당됩니다. 본인 취소 요청, 금융기관 부동의로 채무조정 지원이 중단된 경우 신청비와 예납금은 필요서류 확인 후 반환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일부라도 상환할 경우 소멸시효는 부활되어 채무 전체의 상환 의무가 부활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이후 채무조정 대상 채권금융회사에 임의로 채무를 갚으시면 안 됩니다. 단,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학자금, 농자금, 개별 약정 체결한 채무나 협약의 채무 등 개별 상환 안내를 받은 대출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정상적으로 갚으셔야 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의 잔액을 채무 상환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속, 사전채무조정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계되지 않았더라도
채권금융회사의 예금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 정지 및 해지 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은 채무조정 확정 이후에도 채권금융회사에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 중 실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상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채권금융회사에서 진행한 압류,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 또는 채무 관련 소송 절차는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도 계속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전 처분의 해제나 소송 절차의 중단은 해당 채권금융회사와 개별 협의해야 합니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 및 재사용은 채무 조정 신청과 관계없이 개별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및 심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 마이너스 통장은 거래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의 각종 자동이체 연결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 급여 통장은 채무가 없는 금융회사에서 신규로 발급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환해야 할 대출금, 각종 공과금 등이 통장 자동이체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통장 거래 정지로 연체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채무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누락채무로 인한 채무 족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락채무가 확인된 경우에는 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 진행 기간이 소요됩니다. 진행 상황은 위원회 콜센터 및 사이버 상담부, 마이페이지, 지원 현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 조정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확정 이후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 신청 시 지원 절차가 중단됩니다. 조정 대상 채무 총액 기준 채권금융회사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채무 조정 지원이 확정됩니다. 심의 부결, 부동의 등으로 심사가 반송되었거나 합의서 미체결로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조정 기간 중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임의 경매의 위험이 있으므로 심사 반송 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즉시 상환 또는 개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체결은 신분증과 자동이체를 신청할 본인 명의 예금계좌 번호를 지참하여 위원회 지부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위원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 채무조정 합의서 메뉴를 통해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하신 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족만이 대리인 자격이 되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자동이체 신청용 신청인의 명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 확정자는 합의서 체결 이후 1년간 신용회복 지원 정보가 등록됩니다. 등록된 공공정보는 1년간 변제급을 납입하시거나 채무를 완제하면 해제됩니다. 채권 양도 양수는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리로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 이후 관련 법에 따라 채권을 다른 채권금융회사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 양수가 완료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 변경 관련 절차를 진행하며 채무조정 효력은 변화 없이 유지됩니다. 통신 채무조정 신청 이후 해당 통신사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TV는 수일 내로 이용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에서는 채무조정 확정 시 직권해지가 되어 휴대전화 번호가 삭제됩니다. 심사 기간 중 청구되지 못한 회선 유지 비용 및 직권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채무조정 확정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지급 완료되어야 수정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 보험 처리 과정에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소액결제사로 이관될 수 있으며 소액결제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정된 변제금 가상계좌에 타 계좌로 입금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제금을 타인에게 전달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